요즘은 정말 정보의 홍수 이미 와 있죠. 그리고 지구촌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든 우리가 클릭 몇 번이면 손쉽게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보통 속에는 사실도 있고 잘못된 정보도 있고 사실을 모방한 가짜 정보도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뉴스를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거의 진실성이 어떤가 하고 꼼꼼히 판단을 하면서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좀 번거롭고 어려운 일들을 AI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Harvey barreled ashore overnight, packing 130-mile-an-hour winds, blinding sheets of rain, and a treacherous storm surge. We have been praying for quite a while now for the eye to pass over so we could get some kind of break. The Category 4 hurricane is the 예, 작년 여름에 텍사스주의 휴스턴 일대를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 하비의 모습이에요. 하비는 나흘 동안 어린이 키만큼인 거의 1.3m 정도의 비를 쏟아부었고, 그래서 10만 채가 물에 잠기고 피해 규모는 거의 2천억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재해죠. 도심 한가운데가 이렇게 물에 잠기면 굉장히 불편함을 겪었으면 물론이고요. 텍사스에 또 악어 공원이 있대요. 이 악어 공원에서 탈출한 악어들이 집들을 다 방문을 해서 공포에 휩싸이기도 했고, 또 고속도로가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상어가 출몰했다라는 제보도 있었어요. 네, 놀랍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합의에 대한 소식을 뉴스를 알려드렸는데 이 뉴스들은 모두 사실일까요? 이 중에 어떤 게 가짜일까요? 상어, 악어, 상어. 네, 약간 예상을 좀 하신 분도 있겠지만 사실 상어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한 네티즌이 고속도로 배경만 입혀서 만든 가짜 영상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재미있게, 재미로 장난으로 시작된 하나의 사진이 트위터에서 8만 번 공유가 되고 미국 전역으로 갑자기 진짜처럼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폭스뉴스 앵커는 이거를 진짜라고 깜빡 속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과를 하는 해프닝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잘못된 정보를 페이크 뉴스 혹은 가짜 뉴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가짜 뉴스가 반드시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생겼을 거다라고 생각도 하지만 사실은 어쩌다 보니 실수로 가짜가 된 것도 있어요. 잘못 판단을 해서 오인된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풍자나 패러디처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하지만 나쁜 의도는 아니고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그런 것도 모두 다 포함해서 가짜 뉴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문제는 가짜 뉴스에 우리가 생각보다 너무 쉽게 속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멀리 전파를 한다는 데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가짜 뉴스 중에 하나는 또 이런 연예인 사망설이 있는데요. 엠마 왓슨, 해리슨 포드, 성룡들 한 번쯤 다 죽어봤어요. 인터넷에서. 근데 스타벅스나 코스트코 같은 대기업도 가짜 뉴스로 소동을 겪었습니다. 한 번은 스타벅스에서 무료 음료 쿠폰을 나눠준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스타벅스는 이거는 가짜 소문이다. 오정보다 믿지 말아라 하고 정정하는 트윗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소비자는 오히려 이 기업이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하고 거론을 하기 시작해서 스타벅스는 가짜 엉뚱한 뉴스로 인해서 손해를 본 셈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긴 조금 더 심각한 예시인데요. 2013년에 미국의 AP통신, 연합뉴스 같은 그런 곳에서 백악관이 폭발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다쳤다라는 오정보를 냈어요. 이거는 굉장히 믿을 수 있는 신뢰를 가지는 미디어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메시지가 전파가 되고 달러 환율이 급락했고요. 주가도 폭락하고 그래서 1,360억 달러가 증발했어요. 근데 이거는 한 번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런 어떤 증권가 지라시라든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흔한 예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루에 소모하는 정보의 양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어나서부터 자기 전까지 하루 종일 정말 섭취를 하는 것이 정보인데 그 정보를 볼 때마다 우리가 기자의 촉을 가지고 이게 진짜일까 하고 고민을 하기란 너무 피곤하고 어렵겠죠. 그렇다고 인터넷에 있는 너무 많은 뉴스들을 실시간으로 누군가 팩트체크를 해주는 걸 기대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이봇 같은 AI한테 맡기는 것인데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크게 빅데이터가 있고 네트워크 분석이 있어서예요.
빅데이터는 우리 사과콘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네트워크 분석은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세요? 네.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트위터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처음에 메시지를 전파를 시작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고 그 사람이 메시지를 전파하면 그 사람의 팔로워 중에 일부는 그 메시지가 재미있어서 또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럼 또 그 친구의 친구들도 같이 메시지를 전파에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메시지 하나만 냈지만 그게 네트워크를 따라서 순식간에 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소셜 링크를 통해서 발견한 메시지는 내가 인터넷에서 임의의 웹사이트에서 보는 정보보다는 조금 더 신뢰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단지 내가 지목한, 내가 팔로우하고자 하는 사람이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이 확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계속 그려본다고 하면은 여기 보면은 점들이 사람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선들은 나와 소셜 링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연결을 해주면 점과 선의 네트워크가 바로 소셜 네트워크가 되고요. 어떤 정보가 퍼질 때 어떤 정보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퍼지고 또 다른 정보는 또 다른 모양을 가지고 퍼지겠죠. 그런 어떤 네트워크의 모양을 보는 것이 바로 제가 하는 연구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짜 정보와 진짜 정보는 모양이 조금 다른 모양을 가지면서 퍼질까요? 아니면 똑같은 모양을 가지면서 퍼질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편은 단 하나의 가짜 정보가 퍼지는 것이고 오른편은 단 하나의 진짜 일반 정보가 퍼지는 모양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점과 선, 그 사람과 링크를 보여주는데 모양이 확연히 다르죠. 자, 이제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거냐. 저희가 이걸 가능한 이유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라든지 언어적 특징의 분석,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모든 기법들을 모두 활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배우 니콜 키드먼이 성전환 수술을 했다. 그다음에 그 가수 레이디 가가도 성전환 수술을 했다. 미국은 성전환 수술 루머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엠마 왓슨이 죽었다. 엠마 왓슨은 거의 1년에 한 번씩 죽고 있어요. 이렇게 게임처럼 자꾸 누군가 그런 걸 만들어내고 있어요. 일단 오바마가 무슬림이다. 그다음에 이런 뭐 설인이 나타났다. 마지막은 정사각형 모양의 아이폰이 출시될 것이다. 근데 이 모두 가짜로 밝혀졌죠. 출시도 없었고 뭐 다 죽지 않았습니다. 가짜 뉴스와 가짜 뉴스가 아닌 일반 정보가 어떻게 퍼지는지를 우리가 분석해 봤더니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시간적인 패턴인데요. 아래편에 보이는 사진이 바로 일반 정보가 퍼지는 패턴이고요. 일반 정보는 초창기에 확 퍼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얘기하고 큰 최고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사그라들어서 아무도 뭐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이 지나면 아무도 말을 안 하죠. 반면에 가짜 정보는 시간이 지나도 누군가 계속 얘기를 해서 이렇게 파도처럼 계속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패턴은 아까 우리가 봤던 어떤 소셜 네트워크 그림을 한번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왼쪽에 있는 가짜 정보는 뭔가 좀 산발적으로 가운데 점 조직같이 다 끊어져 있고 오른쪽은 다 같이 연결돼서 전파를 하고 있어요. 자, 순서를 보면은 일반 정보는 영향력자가 먼저 시작을 해요. 우리 오준호 교수님이나 김용대 교수님처럼 유명하신 분들이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한테 전파가 되는데요. 반면에 가짜 정보는 영향력자에서 시작하지 않고 대중이 시작하고 점차적으로 그게 인기가 있었지만 언젠가는 영향력자가 참여를 해요. 그 이유는 영향력자는 내가 가짜 정보를 얘기하면은 신뢰성을 잃기 때문에 그 정보가 초창기에 아무도 말을 안 할 때는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끊어지고 산발적이고 점조직처럼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 패턴은 언어적인 패턴인데요. 우리가 가짜 뉴스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아니면 뭐 누가 그러는데 하고 확실하지 않은 소스를 말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틀릴지도 모르는데 하고 뭔가 서두를 붙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인터넷 글에서 이런 문구를 보시면은 이거 가짜일 확률이 좀 있는데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패턴들이 나왔으면은 컴퓨터가 기계학습이나 딥러닝으로 이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정보가 왔을 때 기존에 있었던 가짜 뉴스와 비슷한지 진짜 뉴스와 비슷한지 점수를 주고 그 점수가 바로 판단의 분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반반씩 섞어 놓고 몇 개를 맞추는지 게임을 해보면 만약에 무작위 선별을 하면은 50%를 맞추겠죠. 인간은 아까 6개에서 7개를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좋은 건가요? 66이면 잘하는 걸까요? 잘 못해요. 무작위보다 조금 더 잘하는 수준이고요. 인공지능은 80에서 90%를 훌쩍 넘기는 아주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그런 결정을 맡기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인공지능이 우리를 좀 더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도움을 주는 툴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가짜뉴스 탐지로 돌아와서 이 알고리즘들을 뉴스도 찾는데 그 외에 또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저희가 쓰는 그 한 가지 응용 분야 중에 하나는 개발도상국에서 가짜 정보를 추려내고 진짜 물가를 찾는 데 한번 도입을 해봤습니다. 개발도상국은 물가가 나날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또 돈이 귀하기 때문에 쌀 때 미리 사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는 섬이 17,000개로 이루어진 나라고요. 그중에서 8,000개 정도의 섬에 사람들이 거주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8,000개에서 물가를 모두 고춧값, 양파값을 다 수집해서 리포팅하기에는 개발도상국이니까 너무 어렵겠죠. 이런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허점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엉뚱한 가격에 물건을 팔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저희의 이런 가짜뉴스 검출 알고리즘이 세계 유엔기구에서 채택이 돼서 인도네시아 물가를 찾는 데 사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필요하죠. 저희가 쓴 빅데이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어요. 사람들이 영수증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빅데이터, 그다음에 구글이나 트위터나 소셜 미디어에서 오늘은 얼마에 뭘 샀다 하는 글들,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얼마에 파는지 그런 쇼핑몰 가격들을 모두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집을 하고 나면은 주요 식자재들에 대해서 매일 가짜 뉴스를 쳐내고 봇들도 쳐내고 나머지 데이터로 매일매일 가격이 얼마일 것인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고기, 양파, 고추 가격, 그다음에 닭고기에 대해서 물가를 매일매일 내고 이게 서비스로 지금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AI가 가짜 뉴스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 발표의 오늘 마무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또 새로운 위기가 오고 있다라는 메시지로 할까 합니다. It's been less than a week since the deadliest mass shooting in American history. To help families refinance their homes. Symbolizes some progress, at least within the small confines of the legal community. I think it's real important to keep the focus on. And one of the skills that I bring to bear is being able to pull together the different strands of American life. 이런 기술 말고도 또 작년에 나온 재미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텍스트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의 스타일로 읽어주는 음성을 만들어내는 기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가 있으면 음성이 나오고 음성이 있으면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모두 종합을 해보면은 우리가 어떤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한 가짜 인터뷰를 고해상도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앞으로는 이런 가짜 뉴스가 있을 때 나 진짜 그런 거 한 적 없다 하고 어려운 방어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시대가 곧 기술이 이미 있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위기들이 오고 있고요. AI는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발전하는 걸 우리의 생활을 좀 더 돕고 편리하게 만드는 대로 사용이 돼야 될 것 같고 우리는 또 악용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비를 하는 게 또 우리 과학자의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